여러분, 혹시 내가 대출을 받는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바로 은행에 가서 무턱대고 대출 얼마 나올까요? 라고 묻는 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건 바로 내가 살 집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볼 건지, 그리고 그에 따라 필요한 대출 금액이 얼마나 될지, 또 내 가용 예산은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게 출발점인데요. 그리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하고, 대출 금리는 어떻게 비교해야 하며 어떤 은행부터 가야 할지 고민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생애 최초 대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 앞두고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바로 대출입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에 가보면 어떤 대출을 받아야 할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너무 복잡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은 생애 최초 대출, 신혼부부 대출, 신생아 특례 등 다양한 정책 상품을 제대로 비교해드리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얼마일까? 직접 예상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대출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정책자금 대출과 은행자금 대출인데요. 정책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이라 금리는 낮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대출 한도도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대출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먼저 살펴볼 대출은 디딤돌 대출인데요. 운영기관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곳에서 하고요.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생애 최초를 우대합니다. 다만 처음인 만큼 소득 기준이 있고요. 일반은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는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이하인데요. 여기서 일반 주택들은 5억 원 이하,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는 6억 원 이하지만 대출 한도가 있어요. 일반은 2억 5천만 원, 생애 최초는 3억 원,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은 4억이 나오고요. 금리는 고정금리로 우대금리에 따라 다르지만 시중금리보다 저렴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면 싸게 빌려줄게, 소득과 조건이 되는 대신 바로 들어와 살아야 돼요, 이거죠. 이어서 보금자리론인데요. 운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곳에서 운영합니다. 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처분 조건이고,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우대합니다. 소득 기준은 생애 최초는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합산 주택가격 기준은 6억 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 6천에서 최대 5억까지 나옵니다. 금리는 3% 초중반인데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다자녀 우대받으면 최대 0.8%포인트까지 내려가고요. 고정금리로 최대 40년, 그리고 실거주 요건 또한 대출을 3개월 이내, 특례형은 1년 이내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살아야 하는데요. 담보대출 기간과 실거주 요건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 또한 한 줄 요약하면 1주택자까지 기존 대출 비싸니 바꿀 수 있어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대상은 무주택, 1주택으로 최근 2년 이내 출산이나 입양한 가구인데요.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맞벌이는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자산 기준이 순자산으로 약 4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요건도 9억 원 이하, 전용 8호제곱인 국민평형 33에서 35평형 이하여야 되고요. 대출 한도는 5억에서 담보대출 비율이 생애 최초는 4억 2천만 원까지 나왔지만 바뀌었죠. 그리고 상환 방식이 다른 대출과 동일한 매달 동일하게 갚아가는 원리금 균등, 총 이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원금 균등과 더불어 체증식이 있습니다. 체증식은 이자도 가장 많이 내지만 2030이라면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30년 이상은 물론 4, 50년까지 대출 기간 늘리고 DSR을 줄여서 체증식으로 선택하는 유형도 있었죠. 이것 또한 한 줄로 요약하면 체증식으로 초기 부담 줄이고 아이 낳으면 또 우대금리 적용되는 가능한 상품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원래 생애 최초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처음으로 집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LTV인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최대 80%까지 적용되어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의 집을 구매한다면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곧 뒤에서 말씀드릴 규제 변화로 70%로 10% 줄었고요. 단 DSR 규제를 충족해야 하고 한도도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시중 은행들은 은행자금 대출은 금리가 다소 높지만 대출 한도도 유연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LTV 기준 변경돼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는 처분하는 조건으로 70%까지만 됩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 제한인데요. 최대 1억까지 나오고요. 주택담보대출 대출 만기가 변경됩니다. 30년까지만 되고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되어 아파트 구매하면 전세계약 바로 못합니다.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되고요.
주담대 최대 한도는 주담대 기준으로는 최대 6억 원까지만 됩니다. 은행보다 4, 5% 금리가 비쌈에도 P2P나 2, 3 금융권의 수요도 바쁜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구매 LTV는 최대 70%까지며 전입 의무가 생겼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지방과 같았지만 수도권은 80%로 제한되어 예를 들어 3억의 전세라면 2억 8천까지 나오던 게 2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든 셈이죠. 그래서 이런 점 등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방법론으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나와 함께 있는 가족 구성원, 그리고 소득을 체크해야 합니다. 1인 가구에 독립했다면 가장 쉽겠죠. 2인 가구인데 신혼부부, 혼인신고해서 법적 부부라면 합산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나왔으니 예상 대출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대출금리 확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 검색 또는 금융 어플 등 활용한 예상 대출. 두 번째, 최근 막 입주한 단지 또는 해당 단지의 실행대출 금리 문의. 마지막으로 대출 상담사 문의 등이 있습니다. 금리를 알았으니 예상 대출금액 확인하는 방법은 부동산 계산기 등으로 DSR 맞춰 역산해 보거나 앞서 금융서비스 대출 비교 조회 시 예상 금액도 나옵니다. 대략 먼저 구해봤는데요. 이번 규제 전 기준으로 최대 6억 원 대출 받을 시에는 직장인이라면 보통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하는 편이라 가정할게요. 대출 기간 30년, 금리 4% 기준, 연소득 약 8천만 원이 조금 넘어야 하고요. 최근 바뀐 규제가 정착되면 이보다 줄게 되어 연소득 1억 원 조금 초과된 금액 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부부라면 공동체니까 합산소득이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아파트라면 매물을 알아봐야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방공제 개념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방 하나당 5,500만 원씩 대출해서 차감되는데요. 이를 피하려면 MCI나 MCG 같은 보증 상품을 활용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최소한의 신용 정보나 등급을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방공제 없이 대출을 최대로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은 2억 4천만 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예전에 17억짜리 헬리오시티를 갭 투자 방식으로 매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 전략은 단순히 금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를 먼저 정리한 뒤에 접근해야 합니다. 막연히 은행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부하고 비교해보는 것이 진짜 대출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겠네요. 나의 소득과 적용 가능한 대출 상품 확인하기, 대출 한도와 시드머니 확인하기, 내가 구매하거나 살고자 하는 집 찾기, 이렇게 되겠네요.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의 힘을 받아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